이제 촬영하겠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지 주신 거 봤는데, 그래도 고맙게도 좀 개념 설명부터 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좀 미리 해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사실 수능 끝나고 우리가 또, 그지? 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좀 많이 좀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강사로서 10년 이상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뭐 남편이랑 신혼여행 갔다 온 그 2주간의 기간 동안 수학 놓았더니 수학 문제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 기간에는 조금 더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종로 교재는 다 풀어보셨나요? 8페이지까지 제가 좀 풀어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 종로 교재 보시면은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 얘들아. 그래서 종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의 유형편이 잘 안 풀린다 싶으시면은 꼭 저에게 질문하러 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질문을 하러 온 친구가 한 2-3명 정도 있었는데 잘 하셨고요.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질문이 있다면 저에게 질문하러 오셔야 돼요.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스파크 교재 요걸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저번 시간에 빠져가지고 요거 없는 사람 있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구죠? 손? 그럼 출석 부르고 이제 시작할게요. 그때 왜 빠졌어? 졸업식? 등교 아직도 등교해요? 1월이 넘었는데? 학교가 잘못했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석 부를게요. 자, 강하윤, 오케이. 그 다음에 권민서, 그 다음에 김기영, 김다연, 김동혁, 그 다음에 김범준, 오케이. 그 다음에 김한월, 그 다음에 김혜령, 혜령이구나. 박규태, 그 다음에 변윤성, 그 다음에 심아정, 그 다음에 오세은, 그 다음에 이명, 그 다음에 이은세, 그 다음에 정지유, 오케이. 안 부른 사람? 없어요? 오케이. 네.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파크 교재 저번 시간에 제가 개념 설명 완전 꼼꼼하게 진행해드렸고, 그 다음에 실전 개념 하나 소개해드렸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다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저랑 오늘 조금 같이 공부해볼 파트는 뭐냐면은, 일단 4번 문제 하나 별표 쳐놓고요. 4번 문제 완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4번, 6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가지고 이제 막 엄청 중요한 이제 7, 8, 9, 10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9번이나 10번은 선생님이 비반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4점짜리 문제들이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 이해시키고 넘어갈 거야. 자, 그래가지고 8, 9, 10 이렇게 같이 한번 볼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직접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갖고 오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뭐 뒤에도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막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12번 문제 하나 12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4번 요렇게 14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19번 문제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19번 문제 이렇게까지는 같이 한번 보고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 되면 질문해도 좋고 그 다음에 정 너무 안 된다 하면은 정규 때 또 같이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반은 종로 교재랑 제가 수업 때 풀어드리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4번 문제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제가 그래프를 그리는 솜씨가 개똥망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래프는 안 그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교재에 있는 그림을. 알았지? 자, 그러면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나에게 구해달라는 극한값이 두 개가 있어요. 리미트. 자, t가 무한으로 갈 때 ft-1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그 다음에 f 4t-1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자, 이 각각의 식의 극한값을 좀 계산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에 극한값 어떤 녀석을 계산해야 되냐면 이 녀석의 극한값을 계산해야 돼. 그치? 그러면은 이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정의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거 맞아요? 이 녀석이 무슨 값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F라는 친구도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 좀 잘 살펴볼 건데 얘들아, 너네 이렇게 분수꼴의 친구가 나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분수꼴의 친구가 나왔을 때는 분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수학 상하에서 유리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옛날에 배웠을 거거든? 유리함수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예컨대 x 더하기 3분의 뭐 2x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1차식분의 1차식의 분수꼴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 자, 선생님 하는 거 보세요. 이 친구랑 이 친구 최고차항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최고차항은 얘가 1이고 얘는 2죠. 괜찮지? 그래서 2를 먼저 이렇게 딱 써. 자, 괜찮아? 2를 먼저 딱 써.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모가 x 더하기 3이니까 일단 분모 x 더하기 3을 먼저 써주시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분자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3이죠. 제 말 이해돼? 여기에다가도 마3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로 이 식을 이렇게 분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될까요? 유리식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식을 분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 그래야 이 친구가 대략 어느 정도의 되는 값으로 가는지가 보여요. 자,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 똑같아요. 얘도 지금 1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됐지? 그러면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 1분의 1인 거 보이세요? 괜찮아? 그래서 1 먼저 딱 써주시고. 돼요?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1 분모에다가 일단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t값을 분자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라고. 돼?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분리하는 게 먼저야.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t가 무한으로 갑니다. 됐지? 그러면 1은 1입니다.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무한대분의 숫자 꼴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숫자는 우리가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고 있지? 무한대 역수는 0으로 간다? 근데 얘들아 잘 봐. 분자가 음수니까. 그치? 무한대분의 0꼴이, 무한대분의 숫자가 0이긴 한데 살짝 작은 0이겠죠? 음수 0이라서. 그래서 0마예요, 0마. 제 말 이해돼? 0마. 그러면 1이랑 0마를 더했으니까 1마인 거 이해되실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f 1마를 계산해 주세요. 이 소리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원칙이야. 자, 유리수 나왔네, 분수 나왔네, 분리해줘야 되겠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리해 주시면은 t 플러스 1분의 죄송해요. 분리를 먼저 해야 되니까. 자, 얘분의 이게 4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분의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값을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5예요. 라고 딱 써줄 수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t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으로 갑니다. 잘 봐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도 4는 4지. 얘는 4야. 그치? 그럼 이제 이 친구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분의 마이너스 5니까 0이긴 0이겠죠? 무한대분의 숫자 꼴이야. 그치? 근데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양수 0이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0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였던 거야? 4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에게 계산하라는 게 리미트 t는 무한으로 갈 때 f 4풀 계산해 주세요. 이 소리예요. 됐어? 그래서 나에게 계산하라는 게 f1막 값과 f4풀 값을 계산해 주세요. 이 소린 거예요. 됐지? 그래서 1에서의 좌극한 값과 4에서의 우극한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1에서의 좌극한 값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에서의 좌극한 값은 우리 눈 크게 뜨면 보이시죠? 그치? 2인 거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4에서의 우극한 값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4에서의 우극한 값은 3인 거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2 더하기 3이라고 계산을 해야 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 많아. t가 무한으로 가니까 이 친구 대충 1로 갈 것 같아. 그래서 F1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1로 가는 거는 맞는데 얘에다가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야? 이 전체에다가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야? 전체에다가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전체에다가 리미트가 붙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만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떼주는 거지 얘는 리미트가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방향성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제 말 이해됐지? 우리 첫 번째 개념할 때 리미트가 붙어 있을 때만 풀마 제거하는 거라 그랬어. 리미트 안 붙어 있으면 방향성 따져줘야 된다 그랬었어. 맞아?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 다 따져주셔야 돼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돼요? 유명한 예제니까 꼭 기억합시다. 되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잘 체크했고요. 다음 시간에 복습 테스트로 4번 문제 낼 거야. 숫자 바꿀 거기 때문에 그때 틀리시면은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알죠? 이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눈이 들어오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두 분류예요. 나에게 질문 너무 열심히 해줘서 예뻐가지고 기억하는 친구. 한 명은 데스노트. 이름 적을 친구. 그치? 그러지 말자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합시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6번 문제도 봅시다. 자, 이게 별표. 자, 6번도 엄청 기본적인 문제인데, 얘는 꽤 수능에서 좀 자주 나와요. 얘는 진짜 좀 자주 나오는 그 기본적인 3점짜리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4번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너무 좋은데 이 문제가 등장하고 나서 꽤 잘 안 나왔어. 꽤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계속 해놓으세요. 언젠가 갑자기 나올지도 몰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6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이 f-3g라는 친구가 1로 수렴하고 있대요. 자, 수렴하는 친구 하나를 준 상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gx라는 친구는 어디로 가고 있대요?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리미트 x는 무한으로 갈 때 4f 플러스 g, 그 다음에 3f 마이너스 g 이 친구 계산해 주세요. 라고 이제 문제에서 제시했어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개념이 하나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수렴하는 녀석들과 수렴하는 녀석들의 사칙연산은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 낯선 친구의 수렴값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수렴하는 녀석들의 사칙연산으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되죠? 오케이. 자, 그런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는 이 녀석이 1로 수렴한다라는 것은 하나 줬는데 얘는 뭐 하는 녀석을 줬어요? 발산하는 녀석을 줬죠. 제 말이 이해돼? 그럼 발산하는 녀석이랑 수렴하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사칙연산 정의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치? 그러면은 너네들이 발산하는 친구를 가지고서 어떤 짓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 엄청 중요해. 너네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 등장하잖아? 그러면 무한대의 역수는 어디로 가? 우리 아까 했잖아. 무한대의 역수는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하죠. 맞아.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 나오면 무조건 역수로 바꿔줘야 돼요. gx분의 1이라는 친구는 0으로 간다라고 바로 옆에다가 딱 써줘야 돼. 이해돼?
그래야 너도 수렴하니까 너네 둘에 대해서는 뭐가 정의될 수 있다? 사칙연산이 정의될 수 있다. 이 소리거든. 이해돼? 얘랑 얘는 절대 사칙연산 못해요. 이거 가지고 더하고 빼고 난리를 쳐도 너네 틀리는 거야. 자, 내 말 이해돼?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얘네 두 개 가지고는 할 수 있다고. 자,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기억을 하자. 자, 얘는 분수 아니죠? 근데 얘는 분수죠. 이렇게 분수가 아닌 친구랑 분수인 친구가 같이 보통 등장을 하면은 곱해줬을 때 가장 좋습니다. 알았죠? 이거는 조금 경험치. 알았지? 그래서 곱해줬을 때가 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겠지만 곱하는 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됐지? 그래서 두 식을 이제 우리는 곱해보도록 할게요. 사칙연산 정의할 수 있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은 얘랑 얘를 이제 곱해보시면,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이 친구랑 이 친구 먼저 곱해주면, 2f 나누기 g,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마이너스 3g랑 이 친구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되는 거 이해되시죠? 괜찮죠? 이 친구는 1과 0을 곱해준 거니까 0 되는 거 이해되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1과 0도 곱해줘야 돼. 그러면 너에서 3을 뺀 게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친구가 3으로 간다라는 소리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G분의 F라는 친구가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2분의 3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뽑아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친구의 이제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G분의 F라는 친구가 2분의 3으로 가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요? G분의 F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G분의 F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만들어줘야지. 그치? G분의 F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만들어주려면은 F 아래에다가 G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G로 분자분모를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그쵸? 분모, 분자의 같은 숫자 나눠주는 거는 전혀 문제 없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양 사이드 분모, 분자 G로 나눠주시면 써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여기는 G분의 F에다가 4 곱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G분의 G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친구도 G분의 3F, G분의 3F 그 다음에 여기는 G분의 G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G분의 F 자리에 2분의 3, G분의 F 자리에 2분의 3만 집어넣어주면 극한값 계산 완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낯선 함수의 수렴값을 계산할 때는 수렴하는 친구들끼리의 사칙연산으로 표현해야 돼. 그런데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는 수렴하는 거를 줬는데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는 발산하는 거를 줬어? 그러면 이 녀석의 역수를 여러분들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았죠? 그래야지만 얘네 두 개 가지고 사칙연산이 완성될 수 있어요. 되니? 응. 그리고 곱하기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유리할 때가 많아요. 분수꼴과 분수꼴 아닌 게 나오면. 알았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 진짜 자주 나오니까 몰라요. 이번에 뭐 6월에 나올지. 6월에 나왔는데 또 틀렸다. 예, 데스노트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8번 대중요야. 네, 진짜 이거 8번을 못 푸는 친구들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마음 찢어져. 자, 이제 8번도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은 못 풀어도 되는데, 우리 정규반 때도 한 10번 할 거거든? 그래서 한 3, 4월에는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거 없이 갑시다. 오늘 우리가 1시간만 하고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쌤이 오늘 푸는 시간 많이 주고 싶었는데 못 줄 것 같아. 오늘은 조금 그냥 쭉 나갈게. 자, 8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8번은 뭘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 다항함수 fx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너네 수학2는 완전 주인공이 다항함수인 거 알지? 다항함수 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 알지? 너네 다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무조건 차수가 몇 차식인지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도함수 활용할 때도 되게 중요해. fx라는 정보가 나왔다라는 것은 다항함수라는 정보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결국에 이 차수가 몇 차식인지를 찾아내라는 거랑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극한 문제를 풀 때 몇 차식인지를 확인을 해주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신 리미트 값 두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자, x가 0마로 갔을 때 x 세제곱 f x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첫 번째 극한이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x 자, 이 친구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랬을 때 f2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극한부터 해결해 봅시다. 0마가 아니라 0 플러스야? 자, 아침이라 예, 눈이 안 좋아요. 자, 0풀이었어? 그렇구나.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너네 극한 문제 보다 보면은 이렇게 F 안쪽에 X분의 1, X여야지 좋잖아. FX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FX가 아니라 X분의 1 이렇게 분수꼴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 이런 거 나오면 100% 뭐 해주셔야 되냐면 100% 치환해 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자주 나와요. 이 과정이. 자, F 안쪽에 X라는 친구 대신 X분의 1, 뭐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가 갑자기 입력돼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치환해줘야 돼. 변수에 역수가 들어가 있으면 치환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풀 거냐면 X분의 1이라는 친구를 무조건 T로 치환할 거예요. 여기가 역수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야. T로 바꿔줄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모든 X분의 1을 다 T로 바꿔줄 거야. 그럼 그 말은 X라는 친구가 보여도 뭐로 바꿔달라는 소리 나면 T분의 1로 바꿔달라 이 소리예요. 그치? X분의 1을 싹 다 T로 바꾸겠다는 건 X는 T분의 1로도 바꿔주겠다 이 소리야. 자, 그래서 이제 식변형 들어갈게요. 자, 여기 X세제곱 보이시죠?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T세제곱분의 1로 바꿔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세제곱분의 1 이렇게 먼저 딱 써주시고 여기는 FT 이렇게. 그 다음에 1은 뭐 X랑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빼기 1 이렇게 딱 써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T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T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괜찮지? 됐죠? 그러면 이 식이 싹 다 T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리미트 원래는 변수가 X였는데 내가 이 식을 싹 다 T로 다 바꿔놨으니까 T에 대한 극한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T라는 친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X가 0풀이니까. X가 0풀이야. X가 0풀이야. 0풀분의 1은 무한대. 그렇지, 무한대예요. 알았죠? 0풀분의 1은 무한대. 이렇게. 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꿔줄 거고요. 자, 그런데 너무 분수가 더러워. 그치? 막 번분수 너무 난리가 났어. 그래서 번분수 조금 고칩시다. 자, 우리 분모분자의 T세제곱 곱해주시면 조금 식이 깔끔할 것 같죠? 그래서 분모분자의 T세제곱 곱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T제곱이 됩니다. T제곱 더하기 1분의 T세제곱 곱해주시면은 FT 마이너스 T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로 수렴한다? 5로 수렴한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하는지 봅시다. 자, 얘들아, T가 이제 무한으로 갔어. 그럼 분모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치? 분모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런데 5로 수렴한다는 건 분자도 차수가 똑같이 가고 있다는 소리인 거 맞죠? 제발 이해되시죠? 그러면 FT-T 세제곱이라는 친구는 5T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야 얘분의 얘는 5 이렇게 수렴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FT라는 친구가 뭔지 알아낸 겁니다. FT라는 친구는 FT에서 T세제곱을 뺀 게 5T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니까 FT는 T세제곱 더하기 5T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겠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 변수는 보통 T 대신에 X를 쓰기 때문에 FX라고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보통 우리 함수에서는 변수를 X로 많이 두니까. 괜찮아? 그래서 fx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3차식인 거 알아낸 거죠. 되죠? 3차식인 거 알아냈어. 그러면 이제 끝났네. 우리 이제 두 번째 극한만 해결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극한에다가 해결해 봅시다. 자, 우리 그러면 fx가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뭐 1차식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식까지 완성할게요.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여기 분자에다가 올려가지고 극한값 계산해 주시면 3분의 1이 된다. 이 소리인 거 맞죠? 오케이,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되지? 자, 그럼 이제 계산 빠르게 해볼게요. 자, 여기가 x세제곱, 5x제곱, 그 다음에 ax 더하기 b니까, 자, 꼴팍부터 해야 돼. 그럼 분모 1 집어넣어 주시면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은 6 더하기 a 더하기 b는 뭐여야 된다? 0이어야 한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다른 하나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지. 문자 두 개 있으면 짜증나니까. 제 말 이해돼?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0분의 0꼴인 거 확인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 약분했을 때 3분의 1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것만 써주시면은 최종적으로 a 값이 나오실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합시다. 되지?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8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돼? 변수 안에 역수 들어오면 무조건 뭐 한다? 치환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 알았지? 그럼 사실은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했던 과정이야. 돼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물어보면 이게 3, 4점짜리가 되고, 그걸 안 물어보면 되게 쉬운 3점짜리가 되는 거고. 알았지?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어가서 9번이랑 10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9번, 10번 하고 얼굴빛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제 9번, 10번을 하고서 얼굴빛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난 해야 되겠어. 나는 해야 되겠어. 정규반 때 똑같은 거 또 하더라도 해야 되겠어. 알았지? 그래서 우리 오늘 9번, 10번까지만이라도 잘 이해해 봅시다. 알았죠? 여기까지는 솔직히 좀 안 어렵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9번 문제 볼 건데, 9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제가. 한 1분만 문제 한번 읽어보고, 뭘 해보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4점짜리죠? 또 오늘 하는 내용들이 어떤 친구들에게 많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은 겸손하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님이 또 어려운 문제 진짜 잘 만들거든. 그때 이제 머리 터지게 해줄 테니까 지금은 겸손하게 천천히 공부합시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과 나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G5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G5값을 찾아내라는 건 GX를 정확하게 구해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F랑 G가 3참수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을 쳐야 돼. 차수를 알려줬어요. 다항함수다라고 하면 차수를 찾는 게 목적인 거고, 이해돼? 3참수다라고 했으면 이미 차수는 알려줬으니까 된 거예요. 되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가본 조건에서 G1 값이 0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G1 값이 0이라는 것은 GX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랑 마찬가지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먼저 써놓을게요. fx는 뭔지 모르겠어요. 됐지? 자, 그럼 이제 나번 조건 봅시다. 너네 이제 나번 같은 조건이 등장하게 되면은 뭐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넘긴단 말이야. 그치? 넘기는데 넘기시면 안 돼. 되게 쉬운 조건이거든? 자, 여러분들 여기 n자리에 1, 2, 3, 4라고 딱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쵸, 대입해라 이 소리예요. n이 1일 때도 이 극한식 써주고, n이 2일 때도 여기 극한식 또 써주고, n이 3일 때도 극한식 써주시고, n이 4일 때도 극한식 4개 다 써라 이 소리예요. 4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써볼게요. 자, 그럼 n에다가 1 넣겠습니다. 리미트 x는 1로 갈 때 gx분의 fx라는 친구는 여기 n자리에다가 1 넣어주면 뭐다? 0이다. 이렇게 쓰라고.
됐어? 그 다음에 n에다가 2도 넣어줄게. 리미트 x는 2로 갈 때 gx분의 fx 이 친구도 뭐다? 0이다. 이렇게 쓰라고. 귀찮아가지고 축소시킨 거야. 근데 니네가 축소시킨 걸 펼쳐줄 수 있어야 돼. 됐어? 그 다음에 또 3 넣는 거야. 3 다 넣을 줄 알잖아. 리미트 x는 3으로 갈 때 gx분의 fx라는 친구는 3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예요? 2 곱하기 1입니다. 이렇게 쓰라고. 4도 집어넣어주면 리미트 x는 4로 갈 때 gx분의 fx 이 친구 얼마가 됩니까? 6인가요? 그래서 6으로 갑니다. 이렇게 딱 써주라고. 됐어? 그리고 이 4개 극한을 이용해서 gx랑 fx를 결정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하는지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극한부터 볼게요. 자, 대답해줘야 돼, 니네가. 꼴파하기 항상 중요해. 알았지? 꼴파. 자, 그럼 봅시다. x가 1로 간대요. 자, 분모 어디로 가나요, 지금? 0으로 가죠. 왜요? g일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f1 값이 0이 돼줘야 된다는 정보가 하나 갑자기 나왔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갑자기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꼭 가져야 되는 친구로 바뀌어버리네요. 자, 제 말 이해돼? 얘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줘야 되니까. 그래야 수렴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렴값도 0이래요, 여러분. 수렴값도 0이래. 자, 제 말 이해돼? 수렴값도 0이래. 그러면 얘들아, 너네가 수렴값 계산은 약분해가지고 계산하잖아. 그런데 0으로 수렴했다는 건 뭐냐면 약분을 했음에도 분자에 아직 0이 더 남아 있었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g가 x 빼기 1이라는 친구 하나 갖고 있잖아? f도 일단 x 빼기 1이라는 친구 하나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약분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0인 게 안 남아있지? 근데 0인 게 남아있어야 되니까 f라는 친구가 최소한 x 빼기 1이라는 친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왜냐면 각각의 0의 개수를 다 약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약분되지 못한 분자가 있었다, 이 소리니까. 분자의 0의 개수가 더 많았다, 이 소리야. 제 말 이해돼? 그래서 너가 한 개일 때 너는 최소 2개여야 돼 라는 정보를 이끌어내셔야 돼요. 이 첫 번째 극한에서.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가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극한식 볼게요. 자, 꼴팍부터 해야 되겠죠? 그치? 자, 분모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치? G2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분자도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수렴값이 뭐래요? 0이래요. 그럼 얘들아, 일단 무조건 수렴값이 0이려면 일단 분자는 0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수렴이 0일 수가 없어요.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 분모가 어떤 값을 향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분자는 0이었다는 거야. 그래야 0이지, 값이.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2만큼은 일단 0이겠구나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됐어요. 얘는 뭔지 몰라도요. 쓴 말 이해돼? 그런데 F2가 0이려면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하나 채워주는 순간 얘 몇 차씩 됐어? 3차씩 됐으니까 F가 완료된 거야. 자, 됐어요. F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fx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gx만 찾으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세 번째 극한부터는 f가 정확하게 뭔지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되지?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라는 친구 대신에 x-1의 제곱 x-2 이렇게 딱 써주시고 gx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친구가 2로 수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꼴팍 할게요. 얘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고요. 이 친구 3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는 4, 여기는 1 이렇게 돼서 여기가 4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 친구가 2로 가줘야만 극한값이 2로 가겠죠? 그래서 G3 값은 2다 라는 정보 얻어낼 수 있어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극한도 볼게요. 리미트 x가 4로 갈 때 fx를 x 빼기 1의 제곱 x-2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gx 쓸게요. 자, 얘가 지금 6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이 친구도 4를 한번 넣어보시면 여기는 9, 여기는 2, 18이에요.
그럼 18을 예로 나눠서 6으로 간다는 소리니까 G4값은 3이겠구나 라는 정보까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GX를 써줄 수 있게 됩니다. GX도 3차니까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3 집어넣었을 때 우리 2 나온다는 거 이용하면 A, B씩 하나 나올 거고 여기 4 집어넣었을 때도 3 나온다는 거 이용해서 A, B씩 하나 또 나오겠죠? 연립하면 A, B 구해지겠죠? 그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것은 나번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능에서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 이건 축약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 헤쳐줘야 돼. 내 말 이해돼?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여기 N자리에 모든 자연수 이런 말이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럼 모든 자연수를 넣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한 두세 개는 넣어봐서 규칙을 확인해라. 이 소리랑 똑같은 말이야. 이해돼? 넣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 넣어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10번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2, 1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겨볼게.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꼭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19번 먼저 설명을 하고 12번 가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우리 19번 먼저 봅시다. 19번. 자, 저번 시간에 내가 실전 개념 하나 설명했던 거 기억할 거야. 절대값 성질. 그치?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실 건데, 지금 만약에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가 실전 개념을 이제 배운 사람이라서 아직 체득이 안 되면 어려울 수도 있어. 괜찮아. 나 정규반 때 이거 또 설명할 거야. 한 10번 들으면 이해되지 않겠어? 그치?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능을 한번 쳐본 사람인데, 제 경험치에 의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또 10번 설명하면 이해하더라고요. 이게 이해할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오늘 내가 설명은 해드리지만,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정규반 때 한번 더 이해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19번 문제는 별표를 좀 칩시다. 요게 이제 요즘 트렌드예요. 자꾸 절대값이 막 나오거든. 자, fx가 요따구로 생겼을 때 이제 네모칸 박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 g가 존재를 하고 g-1 값을 구해달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네모 박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어떤 a를 집어넣더라도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분의 gx 그 다음에 절대값 fx 자, 이 친구의 값이 존재해야 돼요. 이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항상 존재한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분의 절대값 gx-fx 자, 이 친구의 값도 존재한대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x가 얘인 거 알고 있으니까 fx라는 녀석 대신에 제가 그냥 x-1, x-2 넣을게요. 됐죠? 자, 이렇게 넣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실전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들아,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요렇게 자, 요거 좀 집중합시다. 자, 요거 봤을 때 여러분들 1에서 극한값 있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봐. 1에서 극한값 있어요? 1에서 극한값 없죠? 왜? 1에서 극한값 있으려면 여기 인수 2개 있어야 된다 그랬었어. x분의 절대값 x는 극한값 없다 그랬어. x분의 절대값 x제곱은 극한값 있다 그랬어. 기억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도 하나니까 이 친구 극한값 1에서 없어요. 됐어요? 그 다음 2에서도 극한값 있어요? 없어요? 2에서도 극한값 없어요. 내 말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극한값이 있대요. 이상해, 그치? 그럼 극한값이 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이 gx라는 친구 때문에 극한값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저번 시간에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플러스로 풀리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풀려서 부호가 반대가 돼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잖아.
그러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상태에 있던 친구 앞에 gx라는 친구가 띡 곱해졌더니 값이 같아지려면 gx라는 친구는 0이라는 값을 가져줘야 되는 거 이해되세요? 제 말 이해돼? 서로 다른 두 값이 있는데 그 두 값 앞에 g라는 친구를 곱했어. 그래서 서로 같아지려면 서로 다른 두 값 앞에 뭘 곱해줘야지만 두 수가 같아지나요? 0을 곱해줘야지만 두 수가 같아지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이 친구가 1에서 극한값이 없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너는 1이라는 지역에서 0이라는 값을 가져줘야 돼. 이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G1 값이 0이어야 돼요. 이해돼? 얘가 극한값이 없어. 얘가 좌우 극한값이 달라. 근데 널 곱했더니 같은 수가 됐대. 이 소리잖아. 그치? 서로 다른 수에다가는 0을 곱해줬을 때만 같은 수가 되니까 G1은 0이어야 된다. 이해돼요? 그 다음 2에서도 극한값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널 곱했더니 갑자기 극한값이 생겼지.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그 말은 G2에서도 이 친구는 무슨 값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G2에서도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실전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뭐야? 얘가 극한이 없는데 요걸 곱했더니 극한이 있다고? 그럼 네가 0이어야 되겠네. 1과 2라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내 말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줄만 딱 읽고도 G라는 친구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GX는 1과 2에서 0이라는 값을 가져지니까 x 빼기 1, x 빼기 2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는 식이어야 해요. 이렇게. 근데 4차식이니까 추가적으로 또 다른 인수가 몇 개 더 있겠죠. 그래서 그건 hx라고 둘게요.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해결한 겁니다. 여기서 뽑는 건 이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요것도 가봅시다. 요것도 대답을 좀 잘해줘. 대답을 잘해줘. 잘 봐. 자, gx가 그럼 우리가 x 빼기 1, x 빼기 2, 그 다음에 hx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었어. 얘는 뭔지 몰라요. 그치? 어쨌든 gx는 얘랑 얘는 반드시 갖고 있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야. 돼? 자, 그런데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대. 자, 됐죠? 얘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너네 gx 빼기 fx라는 친구가 반드시 가져줘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생각해보자. 여기 x가 1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니까 여기도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만 가지면 돼, 안 돼? 하나만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만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 얘가 x-1이라는 인수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좌우극한이 달라져? 그러니까 최소한 이 친구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얘가 지금 하나고 요 하나 있으면 안 된다고. 절대값 친구들은. 됐어? 그 다음 또 x 빼기 2라는 친구도 있네. 그럼 여기는 무조건 x 빼기 2는 있긴 있어야 돼. 얘 2에서 0으로 가니까 얘도 2에서 0으로 가야 돼서. x 빼기 2 하나는 있어야 돼. 근데 하나만 있으면 돼? 안 되죠.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돼요. 최소. 그 다음 hx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냅둬야죠. hx가 뭔지 모르는데 가만히 냅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가 반드시 가져줘야 되는 인수는 얘요라고 써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G가 몇 차식이라 그랬어? 4차식이라 그랬지. 4차에서 2차 빼면 4차지 그냥. 그럼 식 완성된 거 아니야? 이거 4차니까 지금? 더 이상 인수를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럼 5차 되잖아. 그치? 그냥 G 빼기 F란 친구가 바로 완성돼 버린 거야. 이 문제는. 쓴 말 이해돼요? 이 4차로 끝나버렸으니까. 그치? 그래서 결국에 G 빼기 F가 뭔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로 나와요. 이해돼? 그러면 G라는 친구는 x-1의 제곱, x-2의 제곱에다가 F를 더해준 건데 F는 문제에서 줘버렸잖아요. 그치?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맞아? 그러면은 G 5값 계산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5만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야. 내 말 이해돼? 근데 좀 어렵지? 그치? 약간 헷갈리지? 괜찮아. 나는 지금 내가 이거를 A반에서 설명할 거였는데 B반, B1반 오늘 이제 어제 수업해보고 너무 열심히 듣길래 욕심 부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선행반에서도 우리가 하고, 정비반에서도 또 할 거고, 또 오류월에도 또 할 거야. 그 대신 문제 스타일은 내가 조금 바꿔가지고, 연습을 시킬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전 개념이 쓰이는구나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납득하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아주 기본적인 x분의 절대값 x, x분의 절대값 x제곱, x분의 절대값 x세제곱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극한을 구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걔가 실제로 뭘 수학적으로 의미하고 있는지를 너네가 정확하게 탐구를 해야 돼요. 근데 니네가 탐구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탐구를 해서 알려준다고. 그럼 너는 그걸 받아 먹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최상위권 솔직히 45초 걸려요. 내가 설명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 뭐 최상위권 애들은 오케이 G. 오케이 인수 2개씩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12번까지 하면 오늘 수업 끝난다. 고생했어. 자, 12번 문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12번이 아니라 10번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 10번이에요. 죄송해요. 10번. 10번까지만 하고, 우리 12, 14는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한번 맡겨볼게. 안 되면 무조건 갖고 오세요. 자, 얘들아, 이제 10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극한 꼴팍부터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네. 자, 일단 꼴팍부터 빨리 한번 해봅시다.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잠깐 관찰해보세요. 자, 대입해서 관찰해보면은 뭔가 이 식이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 A라는 친구를 향해 극한값을 계산하라 그러면 A 집어넣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A를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 FA 되거든? 여기는 0이 되고 되죠? 여기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은 FA 이렇게 되시고 여기는 0이 되거든? 그럼 FA분의 FA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1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갑자기 5분의 3이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 맞아? 즉 우리의 수학적 상식이 통해요 안 통해요 지금? 안 통하고 있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수학적 상식이 안 통하는 유일한 경우는 언제냐면 0분의 0꼴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분수에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0을 0으로 나눌 수가 없거든? 우리가 3분의 3은 1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5분의 5도 1이라고 대답하는 거 맞죠? 근데 0분의 0은 1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 분모랑 분자가 같은 수인데 이게 다른 값으로 얘기가 된다라는 말은 얘가 0분의 0꼴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자, 제 말 이해돼요? 0분의 0꼴이 아니면 무조건 1이에요. 5분의 5, 1이잖아. 7분의 7, 1이고 만분의 만 1이야. 근데 0분의 0? I don't know예요.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는 것은 너분의 너는 원래 1이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갑자기 뜬구름없이 수학적 상식과 어긋나는 숫자야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너네는 여기서 FA라는 친구는 뭐여야만 한다? 0이어야만 한다 라는 정보를 뽑아내셔야 돼요. 수학적 센스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면.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FA는 0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주제가. 수학적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0분의 0꼴이야. 다음 시간에도 비슷한 거 하나 할 거야. 연속 단원에서. 알았어? 그러면 FA가 0이라고 했으니까 니네 이제 이거는 써줘야 돼. 아까 전에 F2가 0이다. 이런 말 나오면 X 빼기 2라는 인수 가지고 있어요. 이 소리처럼. 그래서 요렇게 써주는 겁니다. 1분만 시간 쓸게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fx라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x-a라는 인수 가지고 있는 2차식이라서 이렇게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게요. 됐죠? fx 이렇게 잡아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 5분의 3이어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0분의 0꼴인 거 알았으니까 약분해줘야 되는 거 맞지? x 빼기 a로. 자, 약분해주시면 여기는 x 마이너스 b 남고요. 여기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x 마이너스 b 하나 남고요. x 빼기 a로 약분했으니까 여기는 더하기 1 남고요. 리미트 x는 a로 보내주셔야 돼요. 자, 맞아요? 그게 5분의 3입니다. 되지?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은요, a 집어넣어주면 a-b에다가 1 뺀 거, a-b에다가 1 더해준 거, 이게 5분의 3이라며. 그럼 a-b가 4라는 소리네. 정말 이해돼요? 4 더하기 1, 5. 4 빼기 1, 3. 그치? 그래서 a-b는 4다 라는 정보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차이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 거 맞죠? 근데 두 근이 a랑 b잖아요. fx는 0이다. fx는 0이다. 이 두 근은 a랑 b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곧 a랑 b예요. 그치?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은 a 빼기 b의 절대값이니까 답은 4. 이해돼?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기억해 주는 거 요거. 수학적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0분의 0꼴이야. 알았지?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요거 두 개 설명 안 했으니까 요거 두 개는 풀어주시고 나에게 질문한다. 나에게 카톡으로 확인한다.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자꾸 수업 시간 넘겨서 미안해, 얘들아. 어제 안 냈어요. 고마워요.